일본이 환장해서 훔치려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장어, 일본어로 아나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선 양식하기도 쉽지 않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산 붕장어가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본인들이 한국산 장어를 비싼 값에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굴과 간장게장 등 일본인들이 엄청 좋아라 하는데 일본 현지에선 귀한 식재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을 넘보는 상황들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죠. 급기야 한국에서 생산되는 족족, 일본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놀라운 근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운이 없거나 아무 이유 없는데 식은땀이 나는 등 몸에서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꼭 먹는 음식이 바로 장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에서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자 스태미너 충전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여름철 기운이 빠졌다면 장어를 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장어를 즐겨 먹죠. 그러나 한국보다 더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름만 먹는 보양 음식으로 장어를 먹는 걸 넘어 사시사철 장어를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어 전문점이 따로 성업할 정도로 일본은 장어의 진심이죠. 심지어 장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편의점 도시락으로 장어 도시락이 아예 별도의 칸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장어가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장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죠. 여기엔 기후 변화와 더불어 해류의 흐름이 바뀐 것을 바닷장어의 수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진짜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어의 경우 생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본에 나오는 장어의 경우 대부분 양식 장어입니다. 그것도 자연의 치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준으로 자연산 치어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조죠. 보통 양식이라고 하면 알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산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어는 그런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산 장어의 경우 알을 낳는 장소와 어떻게 치어 상태의 장어가 성체로 자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는지 미스터리에 쌓여있죠. 따라서 일본 연구자들은 알 상태의 장어를 성체까지 키우는 양식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요. 2023년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기술연구소가 장어 사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치어 상태의 장어를 성체로 키우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비용을 크게 절감했죠. 하지만 이것도 30년에 걸친 연구 결과로 원하는 대로 장어를 키우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 입장에선 속이 타는 걸 넘어서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해마다 계속 장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양식도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바닷장어를 수입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남해안 일대에 장어가 많이 서식해 이를 잡아 요리를 해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어보에 따르면 붕장어는 맛은 물론 정력에도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영양실조와 허약체질의 장어만큼 좋은 물고기가 없다고 쓰여진 만큼 오래전부터 선조들은 장어를 이용해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특성상 화로로 먹어야 제맛이기에 남해안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식재료로 활용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장어가 필요한 임산부나 남자들이 소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를 탐낸 일본인들이 바닷장어를 자기 쪽으로 수출해달라고 일찍부터 요청해왔는데요. 실제로 통영에서 잡은 바닷장어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에서 잡히는 바닷장어가 줄어듦에 따라 한국산의 비중이 점점 커져 최근에는 한국에서 수입해간 바닷장어의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하죠. 사실상 한국이 아니면 장어를 먹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중국에서도 수입해간다고 하지만 유난히 한국에서 잡은 바닷장어가 기름기도 더 풍부하고 지방질과 영양도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산을 원하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한국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라죠. 한국은 딱히 필요하지 않아 시큰둥한 상황이지만 워낙에 장어의 진심인 일본은 사정이 다른 건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급 장어 수요가 많아 일본 밀수업자들이 몰래 한국에서 바닷장어를 잡아 이를 가공, 일본으로 넘기려는 것을 잡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보통 35cm 되는 길이의 바닷장어의 경우 골든 품종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비싼 값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일본 고급 레스토랑이나 매장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기에
일본에서 몰래 이 품종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애타게 찾는 생선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굴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굴은 그렇게 특별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남해에서 쉽게 굴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 양식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굴 자체에 큰 감흥이 없는 편이죠. 그러나 해외로 나가면 굴은 다른 대접을 받는데요. 식재료의 귀족 취급받으며 비싼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굴은 수량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이를 먹을 수 있는 건 소수의 재벌 집단만 가능한 재료이기에 예전부터 굴을 먹을 수 있는 건 특권층만 가능했죠. 게다가 알의 크기와 굵기를 따져보면 한국산 굴이 해외보다 더 월등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맛도 한국산 굴이 시원하면서 청량합니다. 굴국밥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굴국밥만 드시는 것처럼 속이 느글느글한 상태에서 굴은 완벽한 숙취제로 작용하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굴을 수작업으로 따서 캔 덕분에 한국은 굴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잘 아는데요. 굴로 된 요리 또한 발달해 있어 굴국밥은 물론이고 굴전과 튀김옷을 입힌 굴튀김 요리도 한국에선 전부 맛볼 수 있죠. 이렇듯 한국에선 품질 좋은 굴을 아주 싼 값에 먹을 수 있기에 유럽인들은 한국 굴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는 일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굴에 매료된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기만 하면 굴 요리 전문점을 찾아가 굴만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밖에도 굴을 사서 아예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해 하루 종일 굴만 쪽쪽 빨아먹는 모습도 보이죠.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있어 한국 굴은 꿀이나 다름없는데요. 오죽하면 왜 일본에서는 이런 굴이 없는지 한탄할 정도라고 하죠. 간장게장도 비슷한 취급을 받는 재료입니다. 날생선을 즐겨 먹는 일본에도 간장게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일본에서는 간장게장이 없다는데요. 이 때문에 간장게장 맛을 알아버린 일본인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간장게장집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라고 하죠.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코스 중에는 아예 간장게장만 먹을 수 있는 여행 코스를 개발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데요. 일본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장게장을 꼽을 정도로 유명인도 사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2024년 외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식재료 조사에서 수많은 재료들 가운데 간장게장이 3위에 꼽힐 정도인데요. 이제는 간장게장이 매니악한 음식이 아니라 대중적인 한식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방증이죠. 전에 삼겹살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간장게장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굴과 간장게장은 한국만 즐기는 식재료라고 생각했는데 해외, 특히 일본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반응이 좋은 재료인 게 독특한데요. 무엇보다 일본에선 생산량이 미미한 탓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질투할 정도로 싹쓸이하고 있는 식재료라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놀랍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식재료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한식의 매력에 눈을 뜨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